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코드네임 111365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해보고 싶은 계획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떻게들 아셨는지 단톡방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들을 미리 알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희 채널이 옵션 트레이딩을 메인으로 하지만 모든 투자의 기본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단타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입장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는 가치 투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 단타, 옵션 트레이딩, 배당 투자 등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가치 투자는 반드시 장기 투자이어만 한다든지 단타나 파생 트레이딩은 가치 투자에 포함이 안 된다는 생각 같은 것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패시브 인컴형 투자입니다. 옵션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꾸준히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만기일이라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 인터넷에 하루 이틀 접속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산불이나 지진, 홍수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트레이딩을 몇 달 못하게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조금씩 배당주 비중을 늘려왔어요. 아시겠지만 패시브 인컴 하면은 리츠나 우선주, 인컴형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배당률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있는 기업이 배당금도 많이 준다면 더 좋겠죠. 보통 옵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드 머니가 작거나 본인의 어카운트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패시브 인컴을 생략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패시브 투자를 빠른 시간 안에 늘릴 수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 4월 15일 기준으로 저에게 현금이 345불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45불이 어디서 나온 액수냐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광고 후에 해당일 종가 기준으로 애플의 종가는 282불 40전이었으니까 보유 중인 345불로는 애플 한 주를 매수하고도 62불 60전이 남습니다. 일단은 한 주를 매수한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애플 주식을 매수한 후로 2020년 5월 14일, 2020년 8월 13일 두 번에 걸쳐 주당 82전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2020년 8월 31일에 애플이 4대1 주식 분할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배당이 있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은 2021년 보유 중인 애플의 주식 수는 총 4.0194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애플의 종가가 130불 92전이니까 보유 중인 애플 주식의 가치는 전부 526불 23전이 되겠네요. 그냥 배당 재투자 없이 애플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었을 때 가치는 배당을 포함해서 525불 84전이 되지만 배당 재투자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39전의 수익이 더 생겼어요. 겨우 39전이냐고요? 만약 보유 중인 애플 주식이 100주라면 39불, 1000주를 보유했다면 390불의 수익이 거저 생기는 건데 별거 아닐까요? 자, 이제 애플이 매달 3%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분기 배당금이 그전과 똑같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유 중인 애플 주식 4.0194주에 앞으로 1년 후의 계좌 가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옵션 트레이더 아니겠어요? 이젠 옵션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저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만기일이 2021년 1월 15일인 행사가격 380불인 애플의 콜옵션을 한 주당 3불 45전 혹은 계약당 345불에 매수를 했어요.
이제 초기 투자금 345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아시겠죠? 2020년 8월 31일에 4대1 주식 분할을 진행하면서 보유 중인 행사가격 380불인 애플의 콜옵션 한 계약은 행사가격 95불인 콜옵션 4계약으로 함께 분할이 되었고, 매수 프리미엄도 주당 3불 45전에서 주당 0.85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유 중이던 애플의 콜옵션을 스케일링하면서 줄여오다가 마지막 콜옵션을 청산했어요. 되짚어 계산을 해보니까 매수 시 지불한 평균 프리미엄은 85불 25전, 매도 시 받은 평균 프리미엄은 3026불 25전 해서 한 계약당 순수익 2941불, 즉 수익률 3449.85%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죠. 애플 주식 한 주를 매수할 비용으로 트레이딩한 콜옵션 한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총 11,764불이었습니다. 2021년 1월 7일 애플의 종가 130불 92전 기준으로 89.83주의 애플 실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액수죠.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계산하기 쉽게 89주만 매수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애플이 매달 3%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분기 배당금이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과 같은 가정하에서 1년 후 계좌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2개월 후 애플의 예상 주가는 181불 22전이 되고 보유 중인 애플의 주식 수는 89주에서 89.4771주가 됩니다. 계좌의 크기는 처음 11,651불 88전에서 12월에는 16,215불 39전이 되어서 총 4,563불 51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똑같은 345불을 가지고 실물 주식을 매수해서 같은 기간 동안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 계좌의 가치는 732불 32전이었던 반면에 옵션 트레이딩의 수익으로 실물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에는 계좌의 가치가 16,215불 39전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때요? 괜찮죠?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도 1년에 겨우 4,563불 51전의 수익이 난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나요? 계좌 가치의 거의 대부분은 실물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커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에 애플 주식 89주를 매수하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원금은 회수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알아서 12개월 동안 계좌 가치가 4,563불 51전이나 늘어났고, 같은 조건 하에서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저희 계좌 가치는 더 크게 늘어날 거예요. 물론 매달 3%의 주가 성장, 그리고 같은 분기 배당을 받는다는 가정의 억지가 있습니다만, 긴 시간 축에서 배당 재투자는 복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옵션 트레이딩에서 생긴 수익금의 일부로 투자를 한다면 복리에 복리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저도 지금은 왜 더 일찍 안 했는지 살짝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도 지금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노년에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눈덩이의 효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발생한 수익을 옵션 트레이딩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패시브 인컴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표는 많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들 배당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분기 배당 종목 최소 3기업을 배당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을 최소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매달 배당금을 받으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배당금은 매월 꼬박꼬박 계좌 입금이 되고, 배당 재투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면 받은 배당금으로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다음 분기 배당을 늘려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건 보너스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항상 잘 살펴보고 투자하셔야겠죠. 깜깜이 투자의 말로는 이불킥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옵션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발생한 수익에서 약 25%가량을 세금으로 떼어둡니다. 옵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계좌의 현금 보유량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최근 옵션 트레이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세금 신고를 하시면은 의외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저도 역시 몇 년 전에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은 일이 있어요. 세금 자체는 계좌 가치에 비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현금이 없었어요. 카 푸어, 하우스 푸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스탁 푸어도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매도하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세금이 장난 아니고, 그래서 난생 처음 할부로 세금을 내봤습니다만 이거는 전혀 권해드릴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익금의 25%가량을 미리 떼어두시면은 세금 내실 금액에서 조금 남거나 대충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수익금 중 일부분으로 해당 실물 자산을 먼저 매수합니다. 보통은 옵션으로 트레이딩한 해당 종목을 매수하지만 그냥 투기성 트레이딩이었다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우량주, 특히 배당을 주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수익보다 주당 가격이 높다면 한 주 단위로 매수를 하지 못하겠죠. 그럴 경우는 분율 매수를 권해드려요. 다들 많이 쓰시는 로빈후드에서는 한 주 단위 투자 대신에 금액 단위 투자를 선택하시고 해당 금액만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즉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후에 남은 금액을 원금과 합해서 다른 옵션 트레이딩에 사용합니다. 새로운 트레이딩에 원금으로 사용할 금액을 가장 나중에 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트레이딩의 수익을 먼저 사용해버리면은 나중에 주식을 매수할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옵션 트레이더들은 항상 나중에 주식 살 돈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묻어둘 주식을 먼저 매수하시고 나머지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111365.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건 아니에요. 앞에 111은 1일 한 주씩 매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다른 종목이어도 괜찮고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이어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싼 것도 괜찮고요, 비싼 것도 괜찮아요. 대신 동전주나 검증이 안 된 종목 말고 우량한 기업을 매수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물론 배당을 주는 한 종목을 매일 한 주씩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난 구글이 좋으니까 하루에 구글 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년 영업일 200일을 잡고 하루에 구글 한 주씩 매수를 한다면은 연 35만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정도쯤 깜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비싼 주식을 정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하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그 다음 365는 한 종목당 최소 365주 이상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느 분 블로그에서 읽은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내용은 배당을 주는 주식 365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론상 매일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랍니다. 대개 배당은 분기에 받는 거지만 종목당 365주가 있으면은 따져보면 매일 그 종목에 배당을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코드명은 111365입니다. 우리 같이 하루에 한 주씩 종목당 365주를 채워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론도 실전도 아닌 그냥 정신교육.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제 컨텐츠의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